확인하는 순간 우린 뭐 돌다리 2번 다 두드린 거지 뭐. 끝! 서로 마음 관심 확인 다 된 거잖아. 꽃길만 가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거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지? 나 지금 시동 걸어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왜 다른 친구들 연애 상담 해주다 보면 딱 하면 딱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막상 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면 아니면 어쩌지? 혼자 뻘짓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심에 의심을 하게 되잖아. 막 집에서 호감, 호의 이런 거 찾아보는데 그럴수록 미궁에 빠지게 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애매하게 떠볼 필요도 없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여자들이 호감 있는 남자한테 하게 되는 카톡 베스트 5. 빠밤! 여기에 다수가 해당된다면 우린 노절 준비만 하면 돼. 첫 번째, 나 지금 너무 심심해. 이건 2.5개짜리 호감. 보통 여자들이 관심 있을 때 보내는 카톡하고 남자들이 관심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카톡하고는 잽을 치는 강도가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남자들은 데이트를 만든다거나 호감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말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여자들은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보여주는 쪽을 더 많이 택한다는 거야.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자기 상태 오픈. 나 지금 너무 심심해. 할 게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거든. 저 말은 나를 재밌게 해줘봐. 아주 재롱 좀 떨어봐. 이런 말이 아니야.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딱히 정해진 일이 없고 너랑 얘기하는 중에 혹시라도 네가 만나자고 해도 흔쾌히 수락할 여유로운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때 우리가 들어가면 완벽. 그야말로 완벽한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손가락만 티키타카 하는 것보다 그럼 근처에서 커피나 한잔 하자 라고 던져서 오프라인으로 이빨을 왕왕 넣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붙는단 말이야. 아 진짜 여자들 저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 극혐. 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직설적으로 나랑 만나자 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면 돼요. 난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해. 하지만 그런 여자들보다 이런 방법으로 자리를 까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린 그걸 알면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야.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쉽잖아. 그지? 두 번째, 공부하려고 했는데 진짜 하기 싫다. 하지 말까? 이것도 별 3개쯤. 기출 변형이 참 많은 말인데 영화 보고 있는데 재미없어. 운동 가야 되는데 가지 말까 고민 중.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계획이나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할까 말까 하고 있다던가 지루하다고 하는 것도 자기 계시의 일종이에요. 정말로 관심 없는 사람이 지금 뭐해? 라고 물으면 대수롭지 않은 계획들도 기필코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방구석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있어도 바빠서 정신없다고 말하는 건 남녀 불문하고 다 비슷하잖아. 사실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 틈을 게시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모두가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살짝 호감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나오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좀 짜쳐 보이는 것 같거든. 그렇다고 바쁜 것 같아 보이면 제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쓸데없는 계획을 양념처럼 좀 치는 거야.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판단할지 의식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에이 누나 진짜로 저거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린 저게 진짜인지 의식해서 급조된 일인지 판단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때는 그냥 대화를 쭉 이어가면 되는데 꼭 에이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화이팅 이러는 매린이들이 있어. 그분들은 우리 저 뒤에 진실의 방에서 만나요. 우리 꼭 거기서 만나. 앞으로 그런 파이팅은 짱녀, 썸녀한테 하지 말고 출근하시는 부모님한테 하기로 하자. 알겠지? 엄마 아빠 파이팅 이렇게. 세 번째, 뭐야? 얘 왜 이렇게 자주 바꾸지? 나랑 연락한 뒤로부터 카톡 프사, 대화명, SNS 피드가 자주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건 확실히 시그널인데 10대에 가장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20대 중후반까지도 틈틈이 나오다가 그 이유가 되면 드물어져요. 특히 직장을 좀 다녔다 하는 경우에는. 카톡 2개를 쓴다던가 번호가 2개가 아닌 이상 그런 것들은 직장 사람들한테도 같이 공개가 되잖아. 알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셀카 사진 바뀌어도 막 지들끼리 말이 나오는 피곤한 회사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좀 시달려 봤다 하는 그 나이가 되면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든 아니든 이 프사 변경은 거의 안 하게 되는데 확실히 10대부터 20대 중반 이전의 친구들한테는 별 4개짜리 신호. 톡할 때 자기한테는 뜨지도 않는 프사를 내 만족 때문에 주구장창 바꾸는 사람은 사실 잘 없어. 누군가한테 보이기 위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작업을 좀 걸었는데 이런 행동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확률은 더 높아지겠지?
SNS나 카톡 부사는 대표적인 자기 게시의 수단이거든. 우리는 저걸 보고 저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 하면 끝나는 거야. 걔는 거기서 만족감을 느낄 거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저런 비슷한 옷이나 그때 옷을 입고 오게 되는 걸 확인하는 순간 우린 뭐 돌다리 2번 다 두드린 거지 뭐. 끝! 서로 마음, 관심 확인 다 된 거잖아. 꽃길만 가면 되는 거잖아? 저 사람이 SNS에 위기, 우울, 힘듦 막 이런 걸 올려놓는다면 무슨 일 있어? 로 시작한 다음에 얘기하면서 감정적 유대관계를 만들면 일은 더 쉽게 풀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특별해지기 쉬운 위치를 잡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4번째, 커피 한 잔 마시고 쉬엄쉬엄 해. 자매품 있잖아. 밥 챙겨 먹어가면서 해. 이런 거. 우리 왜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걱정과 응원의 진심을 잘 담지 않잖아. 그냥 수고하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하고 끝나. 근데 구체적으로 나의 휴식과 끼니를 고려해준다면 확실히 감정이 있는 상태. 바쁜 내 상황에 안타까움과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진심이 담긴 걱정과 인사치레를 구분하는 기능이 다 탑재돼 있단 말이야. 우린 그것만 있으면 이 맥락을 읽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저런 걱정이 들어왔을 때 메리 씨가 말한 대로 커피 한 잔 마시고 해야 되겠다 라고 던져주면 심리적 트릭까지 완벽하게 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설득당한 상대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거든. 우린 그걸 써먹는 거야. 쟤는 권유와 설득을 시도했고 나는 당해주면 제 호감의 부스터가 뿅뿅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짠! 쉽잖아. 그지? 5번째, 자연스러운 선택을 위한 판깔기. 여자들이 우리한테 선택을 하는 경우 물론 있지. 근데 그때는 나한테 미약한 호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확실히 어느 정도 감정이 커졌을 때 또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가 되거든. 액션을 하는 여자들이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대부분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쪽을 택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뜬금없이 손톱을 보내는 것보다 마지막 카톡 씹기를 쓰는 거야. 이건 손톱하기 어려운 남자들한테도 하라고 알려주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사이에서 이유 없이 아침에 카톡을 하기 좀 뻘쭘할 수도 있고 혹시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할까봐 마음이 쓰일 수도 있잖아. 그때 가장 자연스럽게 선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제와 이어지는 다음날의 톡이거든. 그러려면 전날의 마지막 카톡은 답장 안 하고 다음날에 나 잠들었다 하면 끝나는 거야. 끝. 안 일십을 해도 되고 일십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썸남이 새벽까지 나랑 놀다가 카톡 답장하면서 잠들었다고 했을 때 되게 귀여워 보이더라고. 그럼 일십한 상태가 되겠지? 어쨌든 썸 타는 사이에는 저런 얘기로 잠을 참을 정도로 너랑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아직 그럴 사이가 아니라면 무난하게 이제 자야겠다 하고 보내놓고 오는 답장을 씹고 다음날 자연스럽게 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마지막 답장을 꼭 자기가 꼭 보내야 직성이 풀리는 예의 바른 언니들이 있어.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보고 에이 얘는 호감이 아닌가 보다 하지 말고 다른 호감 신호도 같이 보기로 하자. 알겠지? 이 5가지로 더 이상 헤매는 일이 없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